자,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남자 꿀보는 내 친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좀 못 찍었는데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네요. 자,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갑자기 그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자, 아무튼 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과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 것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르긴 해요. 그죠? 자, 아무튼 뭐 오랜만인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쵸? 아무튼 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보다는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뚜껑을 열기 전에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월동 먹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먹이 비율, 뭐 어느 정도 비율로 타야 되는지, 뭐 이제 이 영상은 이 초보자분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초보자분들을 타겟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제 뭐 비율을 뭐하러 설명을 하냐, 그런 거 다 아는 거, 뭐 이렇게 말씀을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자, 일단 그 설탕 먹이 비율, 그 농도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먹이를 얼만큼 주는 양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이를 다 주고 난 뒤에 이제 조치를 해야 될 것, 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3가지 얘기하는데 뭐 잠깐이면 됩니다.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겨우 30분. 겨우 3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죠? 제가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는 이유는 뭐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 재단이 여유 있게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친구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한 명씩 이제 저쪽 세상으로 가는 친구들이 한 명씩 나오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뭐 한 4명 정도가 나왔는데, 자, 아무튼 뭐 이렇게 그 돈 벌라고 완전히 뭐 돈에 완전히 뭐 이렇게 노예가 되다시피 이렇게 열심히 일하던 친구들이 가는 걸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살아야 되겠다. 너무 돈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 좀 여유롭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나이가 이렇게 지긋하다 보니까 뭐 친구들도 가는 친구가 나오네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요 벌통을 선택을 했는데 뭐 거의 뭐 평균적인 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이제 그 좀 약한 벌 위주로 보여줬다면 이제 좀 평균적인 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 있고요. 봉지 사양을 이제 3일 전에 줬는데 이제 월동 사양 개념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먹이 비율을 조금씩 좀 올리려고 이렇게 주고 있는 거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분떡은 뭐 거의 다 먹어가지고 조금밖에 없고, 지금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보온을 해줘야 됩니다. 양쪽에 보온재가 이렇게 돼 있죠. 보온을 해줘야지 이제 아침에는 여기가 보통 뭐 아침에는 11도, 12도까지 떨어집니다. 낮에는 한 25도 정도 올라요. 그렇지만 이제 그 벌을 키우는 사람들은 항상 그 낮은 기온을 기준으로 해야지 이제 최고 기온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낮은 기온에도 얘네들이 이제 그 열을, 안의 온도를 35도 정도를 여유 있게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이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봉지 사양은 이제 거의 다 먹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약간 남아있는 상태고, 이제 먹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사양수를 조금 줬습니다.
이 통이 이제 예전에 봤던 통이에요. 예전에 이제 찍었던 통인데,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맨 마지막 장이고, 이제 봉판으로 돼 있죠. 봉판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이쪽에는 이제 충판으로 이렇게 충이 형성이 돼 있는데 약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영상도 찍고 하니까 좀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제가 이렇게 뭐 잘 청소를 안 합니다. 청소를 안 하는데 이제 그 영상을 찍으니까 뭔가 이렇게 모션은 보여주기 위해서 자, 아무튼 뭐 대충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쟤는 말이야 뭐 청소도 안 한다, 이런 이미지를 또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대충 한번 깨끗하게 긁어주고요. 꿀보는 내 친구도 이제 청소를 하긴 하는구나, 요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장인데, 요것도 뭐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한 60%, 70% 정도 이제 봉충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완전히 충판입니다. 자, 충판이죠. 이쪽에도 완전히 충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역시도 이제 봉판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제 산란이, 이제 빈 공간에는 산란이 쫙 나가 있습니다. 아이샤. 이쪽에는 이제 산란장이 아닌 건 먹이장 같은데, 자, 먹이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이쪽에도 이제 마지막 장 역시 먹이장입니다. 자, 이쪽에도 먹이장이죠. 자, 뭐 대충 봐가지고 각오로 잡았을 때 제 계산으로는 한 2장 반 정도, 아니 2장 반은 안 되고 대충 뭐 2장 남짓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갖고 온 먹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대충 해갖고 이렇게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벌 중에서 뭐 거의 표준 중간벌 정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대충 봤는데, 이제 그 봉충판이 합쳐갖고 2장 남짓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이 비율은 약 한 40%, 35%,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해서 각이 한 장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6,000마리라고 하는데, 6,000마리면 3장벌이 되죠. 2장이 태어났을 경우에 약 한 뭐 5장, 6장벌이 된다고 계산을 했을 때, 이 벌통은 월동이 들어가는 것이 약 한 5장벌 남짓하게 월동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자, 이제 그 월동 먹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월동 먹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율, 제가 이제 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비율은 이제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월동 먹이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월동 먹이 비율은 내가 그 물에다가 뭐 1대1 이게 아닙니다. 1대1이 아니라 탈 수 있는 최대하게 진하게 타도 됩니다. 아주 진하게, 최대한 탈 수 있는 만큼 진하게 타서 주게 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묽은 뭐 그 묽게 타준다, 2대1로 타준다거나, 혹시 뭐 3대1로 타준다거나, 뭐 이렇게 좀 1.5대1로 타준다거나, 묽은 사양수든 뭐 진한 사양수든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굉장히 좀 그 진하게 이제 숙성을 시킨다 그래요. 성숙? 웬 성숙? 뭐 갑자기 성숙이 나오는데 이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이것이 이제 그 먹이로서 변질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그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숙성이 다 됐다 싶으면 그때 이제 그 미장을 합니다. 이제 구멍을 막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바로 먹어도 바로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완제품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에 혹은 뭐 겨울에 이제 요걸 파먹을 때 바로 먹어도 바로 소화가 될 수 있게끔 아주 완전히 숙성된 먹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계속 농축을 시키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이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딱 밀봉을 시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숙성된 먹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물 비율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얘네들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물 비율이 적게 되면은 얘네들이 고생을 덜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되도록이면 진하게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먹이 양은 그 먹이 양이 아니라 언제부터 주느냐. 그 먹이 그 월동 사양하는 시기에 대해서 좀 이제 세 분인가 네 분이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게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요거는 좀 봉주마다 좀 애매합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같이 이제 남쪽에 계신 분하고 또 뭐 저쪽에 뭐 단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철원, 뭐 춘천 이런 그 중부지방에 계시는 분하고 이제 먹이 주는 시기가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먹이 주는 주는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이 주는 시기가 언제부터 책정을 하면 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산란을 그만 받아야 되겠다, 이 정도면은 이제 더 이상 산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판단했으면 그때부터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그럼 도대체 뭐 그럼 12월 달부터 주라고? 아니면 1월 달부터? 난 1월 달까지 산란을 받아도 다 못 받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너무 나가신 거고, 대개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 10일 정도 그때쯤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10월 10일에 5일에서 10일 혹은 뭐 어떤 때는 15일 이렇게 틀리긴 하는데, 그때 날씨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그게 지금같이 이제 새벽 기온이 한 12도 13도까지 내려갈 때는 아직까지는 아니고, 그 밤 기온이 10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부터 주기 시작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일단은 아웃라인을 잡아드리고 싶어요. 커트라인을 잡아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 올해는 이제 저는 10월 10일부터 월동 사양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그 월동 사양을. 그러면 일단 말씀을 드렸죠. 새벽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산란을 이제 그만 받아도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 요때가 이제 대략 남부지방은 10월 한 10일 정도쯤 되고, 10월 10일에서 15일 뭐 그 사이 정도가 이제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저기 중부지방 같은, 중부 산간지방 같은 경우는 뭐 9월 말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압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도 이제 완전히 지금 압축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게 6장 들어가 있다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도 압축을 한 장 정도 더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로 압축을, 그러면 얼마나 압축을 시켜야 되느냐, 압축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도대체 압축은 왜 시키냐. 압축을 시키는 이유는 이제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5장 뻘인데 7장을 넣고 월동 사양이 들어가게 되면
7장에 다 채울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많든 적든 채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얘네, 그리고 이제 월동 포장에 들어갈 때 이걸 뺍니다. 그 벌 양에 따라서 빼요. 이 남은 소비를 빼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원래부터 오매벌이었는데 오매만 딱 넣고 월동사양을 때리게 되면 나중에 빼도 되고 안 빼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요. 오매로 압축을 시켜갖고 이제 월동을 하게 되면 이거를 한 장 빼야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지도 않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지도 않다. 애매하단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5장 벌인데 5장을 넣고 사양을 시작하면 얘네들이 수고를 덜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장 벌이 도대체 얼만큼이 한 장 벌이냐, 그 기준을 좀 얘기를 해봐라. 기준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소비입니다. 이게 소비인데, 소비를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딱 봤는데 소방이 안 보여야 됩니다. 이 벌집이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이게 또 좀 좋아. 솔직한 얘기로. 이게 완전히 보여버리면 재미가 없어. 이게 보일 듯 말 듯 해야지 진짜 뭐 이렇게 좀 감칠맛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왜 이래, 다 같이 공감하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일 듯 말 듯, 보일랑 말랑 뭐 이래야지 좀 그 스릴이 있지. 자, 아무튼 그 소방 그 벌집이 보일 듯 말 듯 정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붙어 있어야지 그게 한 장벌이다. 한 장벌의 기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벌통 육안상으로 이렇게 대충 볼 때는 이렇게 봤을 때 뒤에 여기는 지금 뭐 많은 벌은 나와 있진 않지만 뭐 한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 뒤로 이 격립한 뒤로 한 반장벌 내지는 3분의 1장벌, 그 정도가 이제 그 격립한 뒤로 나와 있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적당한 착봉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착봉을 일단 잘 붙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는 시기를 책정하시고, 그 다음에 농도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월동사양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보온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보온을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보온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양쪽에 이 보온재를 대주고, 그 다음에 요 격리판이 있죠. 여기도 격리판이 있죠. 이렇게 이제 보온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온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월동 그 먹이를 언제까지 주냐? 뭐 주구장창 계속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먹이를 줄 때는 얘네들이 안 물어갈 때까지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월 10일부터 월동 사양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대개 요거를 20일 정도로 잡습니다. 보통 이제 이 양봉하는 사람들이 보통 20일 정도로 기간을 잡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부터 이제 10일부터 월동 사양이 들어갔죠.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얘네들이 태어납니다. 이제 소방구멍에서 태어나죠. 벌들이 태어나면 거기다가 사양수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사양수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여왕벌이 알을 못 낳겠죠. 그리고 태어나오면 또 거기다가 받고, 태어나오면 또 사양수를 받고 계속 박는 거예요. 그러면 여왕벌이 이제 알아서, 아, 이제 그 겨울이 다가오는구나, 이제 산란을 멈춥니다. 여왕벌이 산란을 멈출 때는 어떤 때 멈추냐면, 여왕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왕벌의 가슴 깊숙한 그곳, 가슴 깊숙한 그곳이 어딘지 저도 잘 몰라. 중요하지만 아무튼 여왕벌의 가슴 깊숙한 곳부터 냉기를 받으면, 이제 냉기가 한기를 느끼면 그때부터 이제 산란이 정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이렇게 사양수를 끊기면 안 됩니다. 중간에 끊기게 되면
이제 그 빈 구멍에다가 사양수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사양수를 채워 넣지 않게 되면 여왕벌이 또 산란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왕벌 가슴 깊숙한 그곳에서 또 온기를 느껴버려요. 그러면 또 산란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산란을 할 수 없도록 그 사양수가 끊기지 않게끔 계속 꾸준하게 항상 사양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시면 되고, 아무튼 뭐 여왕벌의 가슴 깊숙이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 옛날에 그 서부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딱 외국 여자들 딱 보면 이제 가슴선이 이렇게 있죠. 아무튼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납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약 이제 그 20일 정도를 주게 됩니다. 20일 정도를 꾸준하게 이제 사양수를 떨겨뜨리지 않고 10일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10월 말까지 이제 계속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계속 사양수를 줍니다. 계속 사양수를 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사양수가 찼다, 이제 더 이상 안 물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만 줘야죠. 그만 주고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은 뭘 해야 되냐. 이제 그 사양 작업이 이제 끝나게 되면 보온을 해제해 줘야 됩니다. 이제 보온을 해제해 주는데, 이렇게 보온이 돼 있죠. 요거는 그냥 놔두십시오. 요쪽 거는 그냥 놔두고 요거만 빼버리십시오. 요거만 빼버리는 거예요. 빼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붙여요. 이쪽으로 이렇게 딱 붙이거나 이제 보온을 해제해 주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개포를 이렇게 돼 있으면 개포를 이쪽을 한 비닐 이것도 뺏겨내야 됩니다. 이것도 뺏겨내야 되고, 한 이만큼 정도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한 이만큼 정도, 이게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접어주는 겁니다. 접어주고, 그 다음에 소문을 지금 현재 뭐 한 3cm나 4cm 정도 더 열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 좀 냉기가 많이 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정상적인 봉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렇게 그거를 멈추죠. 참 이제 그 산란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놔둔 다음에 이제 월동 포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월동 포장 이제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때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 올리겠지만, 뭐 대개들 그 기준이 이제 옛날에는 기준이 이제 그 김장 담글 때, 김장 담그는 철이라 그래요. 그때 이제 월동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뭐 그거는 뭐 이제 한 여기 이제 남부지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1월 말 혹은 11월 초 요때가 뭐 거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따뜻한 기온이 오래 머물다 보니까 조금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그 새벽 기온도 뭐 보통 이제 영하로 떨어져야죠. 영하로 떨어지는 건 뭐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낮 기온도 10도 미만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10도 미만으로 떨어지고, 밤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야 되고, 영하 한 2, 3도, 3, 4도, 여기는 한겨울에도 영하 뭐 한 4도, 5도 밑으로 안 떨어져요. 기온이.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뭐 영하 한 2, 3도, 이 정도가 한 3, 4일 정도 계속 유지가 된다. 이제 장기 예보를 이렇게 봤을 때 뭐 계속 유지가 된다. 한 4, 5일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 낮 기온이 10도 미만으로 이제 떨어지는 기온이 며칠 동안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10월 말 12월 초 요때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월동 포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월동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내부 포장, 외부 포장 이런 게 또 따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제 그때 가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 월동 사양수 타는 비율,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는 기간, 그 다음에 이제 뭐였지? 나이가 지긋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가물가물해. 방금 한 말도 잊어먹고. 자, 아무튼 여왕 그 비율하고 이제 주는 양, 그 다음에 이제 주는 기간,
그 주고 난 뒤에 해야 할 일, 요 4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고요. 자, 올해 그나저나 이제 그 제 벌도 그렇고 벌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벌이 뭐 아주 그 평균적으로 거의 뭐 기본 6몇 벌, 지금 보신 통이 거의 뭐 표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보다 살짝 뭐 못할까 뭐 그 정도 수준인데, 뭐 7매 8매짜리도 지금 많습니다. 한 3분의 한 절반 이상은 뭐 한 7매 6매 7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벌이 잘 됐으면 다른 사람들도 잘 됐다는 얘기죠. 잘 됐다는 얘기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벌이 아무리 백날 잘 돼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100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100통이 전체가 내 100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봄에 벌통 뚜껑을 열어보고 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진드기 작업도 잘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각종 뭐 병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 봄에도 잘 살아 있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올해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벌 키우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벌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제 봉장에는 말벌이 없습니다. 우리 그 순천에 그 박정식 본부장님이 이제 무슨 약재를 하나 저한테 줬어요. 정확히 얘기해서 그분이 준 게 아니라 해령 본부장님이 준 겁니다. 해령 본부장님이 저한테 줬는데, 그 약재를 쓰고 난 뒤, 그 전에는 이제 하루에 제가 한 봉장에 있으면은 한 7마리에서 한 10마리 정도 잡았어요. 하루에 7마리에서 10마리 정도 잡았는데, 그분이 그 약재를 주고 나서 그 약재를 쓰고 난 다음에는 하루에 한 마리 보기가 힘들어요. 진짜 말벌들이 다 휴가를 갔나 봐요. 말벌들이 휴가를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양봉가님의 봉장으로 휴가를 갔는가 봅니다. 자, 아무튼 그 말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가 이제 누차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봄에 이 말벌 여왕벌을 잘 잡게 되면은 이제 여름에도 말벌 오는 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음성 같은 데는 삼태기로 하루에 3~3팩씩 잡아냈대요. 말벌을. 그 정도로 많이 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 잠재리채를 휘두르게 되면 6마리 7마리씩 잡는데요. 뭐 그 정도로 말벌이 많이 온다 그래요. 아무튼 말벌이 많이 오는 데는 오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올 봄에도 제가 그 말벌 여왕벌을 한 7~80마리 정도 잡았어요. 한 90마리 가까이 잡았는데, 이 봄에 이렇게 잔뜩 잡아놓게 되면 여름에 한결 수월합니다. 진짜 수월해요. 일하기가 편해. 그 땡볕에 그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말벌 잡으면 뭐 시장님이 뭐 상 줄 것 같아? 우리 아무개 말벌 잡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대에게 성실상을 뭐 수여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말벌을 왜 잡어? 생태계 유지하게 놔두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진짜 열불 터지는 소리지. 아무튼 그 봄에 이제 1차적으로 봄에 아무리 많이 잡는다 하더라도 여름에 오지만 그 수가 100마리 올 게 10마리밖에 안 온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은 된다. 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영상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뭐 영상을 앞으로는 좀 뭐 신경 써서 좀 자주 올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뭐 안 올라온다 뭐 이런 말씀들이 몇 분 이제 그 한 10분 남짓하게 이제 문자가 오고 막 그러는데, 그 뭐 제 나름대로 혼자서 한 180통 가까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바빠요. 굉장히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자주 이제 업로드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자, 동사무소에서 이제 그 문자가 날라왔어요. 동사무소에서 문자가 날라왔는데, 이제 올 이달 말까지, 10월 말까지,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내가 이제 그 기르는 벌통 숫자가 그 작년에 비해서 변동이 됐다. 작년에 내가 그 30통 키웠는데 지금 50통으로 늘어났다. 작년에 50통 키웠는데 올해 30통으로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그 사육 그 봉군수가 이제 변동이 있는 분들은 자기 봉장을 이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제 각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 가지고 내 벌통이 뭐 10통에서 뭐 30통에서 50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내 봉군이 뭐 아까도 말했지만 50통에서 30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줄어들었다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를 안 하게 되면 이제 면사무소에 나와갖고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보고를 만약 안 했다. 이렇게 되면 면사무소에서 면장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 봉주를 이제 주리틀에 묶어가지고 역적죄인으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먹지 마시고 꼭 이제 그 신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신고 안 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그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아유, 무섭네. 그러니까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꿀바른 내 친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